자,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입니다. 25년에 50번째 주네요. 벌써 50번째 주. 자, 저번 주에는 일이 있어서 저희가 영상을 찍지를 못했고요. 매번 쉬니까 이제 익숙해지기는 하네요. 근데 또 문제는 저번 주에는 또 캡처도 못 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긴 하죠. 자, 다섯 종목의 평균을 보면 스파이 QQQ 다이아 코덱스 200, 코덱스 코스닥 150은 지금 평균적으로 한 35.12%의 상승률을 YTD로 보여주고 있죠. 코덱스 200이 약 84.42%, 이것만 들고 있어서도 올해 84%를 먹을 수 있었다, 이런 뜻이죠. 스파이 QQQ는 한 16, 20 이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좋다는, 분위기 좋다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40%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를 일주일치를 좀 보면 제미나이를 시켜가지고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본 건데, 이걸 제가 다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를 하지는 못했지만 좀 보겠습니다. 월요일에 우리 장은 4,100을 돌파했다고 하고, 뭐 건설, 운송, 실물경제, 경제 관련주, 요즘에 부동산 땅이 있냐 없냐로 금요일장에 뭐 무슨 구속이죠? 아무튼간에 땅이 있는 업체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테마가 좀 형성이 돼 있던데, 뭐 수출 수입 출입 동향이 굉장히 좋아져서 정책 기대감이 좀 있었다라는 게 수요일 장세였고, 그다음에 목요일 장세는 아무래도 이제 그 CPI가 나와서 그랬었겠죠.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금요일 장에는 우주, 이런 주식들,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좀 많이 괜찮았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라 조금 어색하긴 한데, 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만 본다는 의미에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폭풍주야 관망세 경계감이 좀 커졌다가 뭐 CPI 나오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충격을 좀 소화했고, 금요일장에 브로드컴이 일단 컨퍼런스에서 가이던스가 이제 조금 좋지 않아서 훅 가라앉았다. 그래서 월요일장 다음 주에도 조금 힘들겠다, 이런 느낌만 가지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고점 근처로 올라가고 있죠. 뭐 상승세가 조금은 생겼지만 뭐 앞서 봤듯이 다음 주는 조금 쉬어가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장에는 기관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일주일 보면 일단 외국인이 꽤 샀고 개인은 차익 실현을 좀 한 걸로 보입니다. 1년 동안 코스피는 37.14, 일주일 동안 1.36% 상승했죠.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맞겠나요? 1년 동안 67.89% 코스피요. 그다음 일주일 동안 1.64% 상승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이번 주에 뭐 금요일장에도 외국인이 좀 산 게 보입니다. 코스닥은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12월 말부터 1월 초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뭐 좋은 상태죠. 뭐 옆으로 갈 수도 있지만 상승 무드가 좀 남아 있다. 코스닥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잠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고요. 오히려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가 하는 걸 생각하게 하는 거죠. 외국인 보유율은 계속해서 이제 정체되는 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개월치를 잡았네요. 3개월치를 잡았어야 되는데 한 요 정도 수준에서 보유율을 당분간 유지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PBR은 1.8 요 정도에서 또 머무르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는 일단 엔화가 150을 훌쩍 넘어서 155.8,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19일 날 BOJ가 있는데 이거 금리 인상
하지 않을까요? 이런 뉴스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본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본의 금리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프 모양만 보면 차트 모양만 보면 횡보하겠죠. 이게 이제 바닥을 깨지만 않는다면 횡보 박스를 그리는 형태. 아시아 증시가 전부 다 캔들 모양이 아직은 20선 위에서 약간 박스 그려가는 형태가 아닐까 싶죠. 자, 미국장은 금요일장에 다 안 좋았습니다. 나스닥이 1.69% 빠졌고 S&P 마이너스 1% 빠졌습니다. 그래프 모양으로 보면 다우는 경기 방어주, 어떻게 보면 증시 방어주라는 느낌으로 봤을 때 오히려 기술주 성장주들은 좀 헤매지 않겠나 이런 느낌을 좀 받기는 합니다. 자, S&P 500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횡보할 수 있는 차트 모양, 하락 조정 받을 수 있는 차트 모양을 좀 가리키고 있고요. 다우는 아직 힘이 있어 보입니다. 코인은 상승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몇 주째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바닥을 다지는 모양, 리플은 좀 빠지는 모양, 이더리움은 약간은 상승하는 모양. 어찌됐든 큰 변화는 없지만 일단 횡보하는 것 같다. MVRBG 코스코는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금 현물은 상승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금 가격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1g당 25만 원 수준까지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상승 무드가 좀 있다. 자, 에이스 KLX 금 현물 역시 뭐 분위기를 타고 좀 올라갑니다. 늘 말했듯이 박스를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환율 관계가 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겠습니다. 환율은 1,500원 근처를 갈 거는 같아요. 한 번은 찍고 오지 않겠냐, 고점을 한 번은 찍거나 갱신하고 오지 않겠냐 싶지만 아직은 뭐 하락세가 보이지가 않네요. 답답합니다. 자, 달러 인덱스는 좀 하락을 하는 게 보이죠. 인덱스가 빠지는데 환율이 안 빠진다는 게 참. 자, 인덱스는 96, 95를 향해서 조금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WTI는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인 어떤 원유, 오일 값을 잡아야 되는 게 가장 크겠죠.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짜증나는 건 10년 국채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FOMC가 아직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무드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 좀 찜찜하죠.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1회로 끝날 수 있다라는 얘기 때문이지 뭐 10년물은 그렇게 움직이고 2년물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공포 탐욕 지수는 이제 거의 뉴트럴 쪽에 가깝게 올라오고 있고 지금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수치가 상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다시 공포를 벗어나는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빅스 지수도 조금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15 가까이 내려왔고요. V 코스피도 25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이제는 좀 침착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변동수가 좀 줄어들었다. 25가 그렇게 낮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흥분이 다 식진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국장. 자, 구리 가격은 굉장히 광산 같은 경우에는 고가죠. 구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금도 그랬었지만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배당 플랜은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저번 주랑 비슷합니다. 더 많은 종목들이 이 12월 26일 현대리베토 12월 26일 날 또 주죠. 어찌 됐든 12월 26일 요거 옛날 거고요. 이거 12월 24일 겁니다. 살펴보십시오. 이건 뭐죠? 일본에 상장된 로보틱스 ETF, AI ETF를 소수몽키 채널에서 보다가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이게 번호가 몇 번이었죠? 2638번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 종목도 분할 매수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에 집어넣은 것 같네요. 자, 플러스 코베당저 30종목을 좀 살펴보면 지금으로서는 DD가 낮은 게 없습니다. 20 이하로 떨어진 게 없죠. 지금 세아 베스틸 지주가 금요일장에 상한가를 찍으면서 배당이 훅 떨어졌죠. 지금 제가 만약 교환을 해야 된다면 DB 손해보험 정도, 요게 지금 가장 무난해 보인다 싶죠. 당분간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조금은 살펴봐야겠어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빼야죠.
투자 성과를 좀 보겠습니다. 투자 성과는 이게 지금 지난주 게 캡처가 없어서 지지난주 거밖에는 없네요. 이걸로 보겠습니다. 전략자산은 38%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해외 계좌, 뭐 국내 계좌,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드디어 올해 YTD로 손해를 보는 구간에 들어와 버렸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차트 모양도 저번 주 거는 그냥 저번 주 걸로 했죠. 이런 식의 그래프 보여주고 있다. 이 지금 비트코인이 훅 가라앉고 있다. 이게 뭐죠? ISA는 세아 베스트일 지수 때문에 급격하게 뛰어오르는 게 보이고 있다. 이런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 채권은 YTD로 좀 가라앉아 있죠. 뭐 SCHD, TLT 안전자산들이 전부 다 지금 좋지는 않고 성장주들이 굉장히 커 나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지수가 지금 과매수권, 그 다음에 미국장도 역시 과매수권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장의 종목 수익과 52주 DD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씩 보면 일단은 달러가 YTD로 드디어 연초보다 높아졌네요. 0.33% 상승했습니다. 유럽 환율은 13% 가까이 상승했고 일본 환율은 생각보다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좀 빠졌고요. 뭐 이런 정도, 뭐 IRP, 핀트 연금이죠. 제가 지금 ISA 계좌가 내년 3월 만기인데 지금 제가 연장을 할 수 없는 구조라서 요걸 지금 연금으로 다 집어넣어야지만 되는 상태인 거죠. 세아베스틸 지주가 금요일장에 상한가를 때렸습니다. 스페이스X의 어떤 합금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으면서 상한가를 때렸죠. 그러면서 제 IS 계좌에 남아있을 이유가 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정도 하고 일단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영상을 쉬지 않고 해보려고 하는데 일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겠네요. 자, 여기까지요.